네, 3월 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임시국회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안은 매우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 충남 통합 이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강북을 한민수, 예, 한민수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힘들어요. 예, 취재 편의점도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의 응원, 지지 많이 저희 취재 편의점 그리고 한민수 TV를 춤추게 한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를 언급했으나 정작 5박 6일 했습니다. 느닷없이 중단을 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시켜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전 충남은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지금 겁니까? 뭐 대전 충남은 아예 본인들이 의견도 못 모으고 있습니다. 못 모으고 예.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 이유는 네. 본질을 보시면 국민의힘 국힘당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예. 이분들이 저희들이 개혁 민생입법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8개 법안을 상정했는데 예. 그 반대 토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어머나. 솔직하게 진짜요? 진짜입니다. 반대 토론을 아무도 반대 토론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어달리기가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밖에다가는 무슨 온갖 대구 경북 정치, 다른 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질은 이거구나. 그겁니다. 이야,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다 까버린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십니다, 의원님. 국민들은 이걸 원합니다. 이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1시간 2시간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됩니다. 하기 싫구나. 예, 그리고 필버가. 예. 첫 번 타자로 반대한 법안이 다름이 아니고 상법 개정안이었어요. 전 이게 제일 웃겼어요. 참 아니 우리 국민들 지금 코스피가 6,300을 뚫고 네. 정말 불로소득 하던 부동산에서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다 옮겨가고 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 자사주 소각 응화를 담은 법안을 개정하게 통과시키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다? 예. 그건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동수당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핑계는 대구 경북도 되고 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됐지만 네. 결과적으로 동력이 안 됐다. 동력이 안 됐다. 필리버스터를 지탱할 동력이 안 됐다는 게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대구 경북 대구 행정통합이었는데 예. 전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 단일 대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여전히 경북 쪽에서는 상당수의 네. 그 기초단체에서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통합 문제는 거기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물론이고 그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네. 그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표의 유불리 계산하고 심지어는 뭐 대구하고 경북이 통합될 경우에 뭐 분리되면은 대구시장에 우리의 유력한 후보가 나가면 그마저도 뺏길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또 계산해가지고 갑자기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이란 정당은 제1야당으로서 기능은 물론이고 여러 네. 가지 존립 자체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모든 걸 정파적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국민의 삶을 이미 뭐 윤석열 때문에 배신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면 스스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맞다. 봅니다. 스스로 해체하는 게 맞다.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를 네. 입후보하도록 하면 그러면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겠다.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국힘 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구만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뭐 그쪽에 있는 예. 홍무 전 시장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시장. 그래서 예. 저는 5급 3특 체제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역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입니다. 네. 국민정권 정부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광주 전남 광주는 모두 의견이 모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 예. 저희의 목적이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예. 대구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네. 대전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 국민들 이제는 다 아시죠. 우리 네. 장윤선 TV를 보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네.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그쪽에 그분들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 군수 또 시의회 구의회가 다 의결까지 했습니다. 네. 행정통합을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이 그래 좋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추진하겠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 쳐주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청개구리 심보도 아니고 받으니까 음. 최근에 또 거기에서는 또 그 의회에서 예. 반대를 또 의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당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 주신 대로 TK 그다음에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모아 와라. 이제 이런 네. 건데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임시회 날인데요. 오늘 만약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까? 우리 당의 입장, 우리 네. 정부의 입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미 광주 전남은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대구 영북하고 대전 충남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1년에 5조 원 아닙니까? 4년이면 20조 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정부 예산이 지자체로 통합 시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거기에 소속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실책 그리고 정치적 표의 유불리,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거기에 계시는 시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거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역은 정말 제대로 발전이 되는데 못한다고 하면은 자기들 때문에 잘못된 거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매서운 표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법원 개혁 3법 가지고 대통령님도 안 계시는 청와대로 도보행진을 한다고 하지 할 게 아니고 네. 빨리 거기에 대한 본인들 입장들 그리고 본인들의 소속된 네. 시군 에 있는 기초단체장이랄지 네. 의회랄지 거기를 설득해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협상을 해달라 이걸 처리해달라고 요청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협상이 이루어지겠지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가지고 마치 우리 또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될 수 없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도보행진 오늘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정치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혹여 민주당이나 그리고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데 상대한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없고 저는 역효과는 날 겁니다. 역효과. 예, 그 국민의힘 이미 거의 망해가는 정당인데 거기는 침몰의 가속도를 붙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좀 흉내 아니면 예전에 저희들 전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저희들이 도보행진 여의도서부터 맞아요. 광화문까지 예. 걸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발톱 2개가 빠질 뻔 이제 새카맣게 아이고야. 죽어가지고 빠질 뻔했는데 며칠 더 걸었으면 다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다 걸어다니면서 네. 구호 외치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과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 도보행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뭐가 날라올 수도 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 날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저는 딱 하나예요. 이것도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대통령님 지금 국익을 위해서 또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순방 가셨습니다. 그러면 국가 원수가 가셨을 때는 협조는 못할 망정 아니 대통령도 안 계시는 청와대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 정치 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도보 행진 쇼입니다. 가서 그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지금 당 내에서 네. 그 당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친한계가 됐든 뭐가 됐든 잘 안 되니까 네. 내부에 있는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려보기 위해서 네. 일단 무작정 걸어도 가보고 앞으로 규탄 시위도 하겠다고 하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고요. 그거 딱 보는 사람들 또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 한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국힘당 대표 장동혁 입장에서는 노리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지지율 더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안 계신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처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사선, 의원님, 네, 예, 박홍근 의원이고요. 특히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총리급의 지명자 3분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는 비명 행사로 유명한 아이고. 박용진 의원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박용진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 논란의 인물이 있으니 이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다른 거 다 네. 떠나서 이분이 물론 무혐의로 처분은 됐습니다만 이제 성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안 계신데 났다는 거는 그건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은 인사라는 아니, 게 그 미리 예, 준비돼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발표만 출입하시잖아요. 네, 출입하시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예. 대통령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인사가 났을 것 같고 저는 일전에 이해운 후보자 났을 때도 네.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음. 보좌진 갑질 문제랄지 이런 거 터졌을 때 저도 심각하게 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님의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왈가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 대통령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특히 예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는 저는 능력 있고 어떤 겸비된 분이 네. 발탁이 됐다고 네. 봅니다. 이해운 후보자를 발탁할 때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의 큰 뜻인 통합과 네. 그다음에 실용 노선에 따라서 발탁을 했고요. 예. 그런데 또 거기서 국힘당이 또 자기들이 공천을 5번이나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박홍근 의원님을 발탁할 때는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정말 여러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규제 합리화 위원회인가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을 3분을 예. 하셨는데 위원장은 참고로 대통령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부위원장 저도 보니까 이제 총리께서 네. 당연직으로 네. 국무총리가 하시고 민간위원장이 5인 이내까지 예. 임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이제 과거의 행보나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논란이 있는 걸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공직 인선하는 팀에서 청와대 팀에서 충분히 아마 검증을 했을 텐데 그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았겠나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이 과거에 제가 봐도 세월호 문제나 이런 거는 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추모는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서 치매, 정신분열, 기생충 뭐 이런 막말을 했고요. 친홍준표계로 알려져 있고 무슨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지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지막 외침을 해보고 사회적 기여를 끝내고자 한다라는 메시지를 2015년 5월 12일에 냈습니다. 저 어제 나올 때 이렇게 어떤 거 물어본다고 알려주실 때 없었잖아요. 아, 갑자기 질문지 없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그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통령의 인선 네. 기준이 있을 거고 전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논란 부분이 있는 거는 제가 기사를 볼 때는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조금 더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이분이 생각이 이런 듭니다.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이제 그 뭐 아무리 그 사인이나 예. 민간인 쪽에 계셨다 하더라도 물론 뭐 여기 이 자리가 또 민간 위원 몫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또 위원회에 네. 참여하신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본인의 입장이 좀 나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단은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바로 임명한 것 그렇죠. 같던데요. 바로 임명 네, 네. 이 위촉이라는 표현을 아, 쓰던데. 위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바로 위원회이기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임기는 시작이 곧 되는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 아마 그 말씀이나 글을 썼나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 예, 맥락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입장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선뜻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친일은 당연한 거다. 그 부분도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든 다 친하게 지내야 공동 번영이 있다. 친미, 친일, 친영, 친푸, 친불, 뭐 친독, 왜 이 친일이 욕을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도 이제 역사 인식이 다른 부분인데요. 일본하고 그 저희들이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협력은 우리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과거사와 역사 왜곡 문제,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랄지 이런 거는 저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저 엊그제가 3월 1일이어 가지고 제가 우리 헌법 전문을 다시 여러 차례 통독을 했습니다. 읽어봤는데 우리 역사는 분명합니다. 3.1 운동 정신에 건립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지금의 위대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리고 4.19 예. 민주정신을 이어받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부인하거나 예. 다른 의견은 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역사가 바로 서는 거지. 지금 그 그거를 뭐 뉴라이트랄지 네.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논쟁 그거는 본질이 있습니다. 음. 그거를 주장함으로써 우리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네. 우리 45년 독립 때까지의 역사가 붕 뜹니다. 네. 그러면은 친일의 역사도 사라지는 거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분이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했는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3.1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최초의 시민 운동이고 넉 달간 무려 400만에서 500만의 그럼요. 그리고 인파가 많은 쏟아져나온 분들이 유관순 동력, 열사를 고조화 비롯해서 그렇게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 희생됐고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여러 본인의 발언 망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49분 지나고 있어서 또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련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지금 그 규제 합리화 이분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네네. 이제 임명이 되신 분인데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 이력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변호인으로서 사임은 아직 안 한 상태라고 그래요. 오늘 내일 하시겠죠? 저는 이분 뭐 절 모릅니다만 그게 왜 논란이 되죠? 이제 뭐 이거는 보수 언론들이 문제 그렇지 제기를 하고 않습니다. 저는- 진보 언론들은 이제 그 아주 필력이 좋으셔서 그 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 비서관으로 저는 논란될 여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가 전혀 제가 없다. 앞에 부분 말씀드린 거 하고는 예.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나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조작 기소와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결국은 지금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된 수사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진술 세미나 있었잖아요. 연어 술 파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변호 활동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데 이런 공직을 못 맡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트집 잡는 거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그 잘못된 주장과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국 우리 지지층이랄지 우리 정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저는 공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명확한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데요. 누구를 변호했다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예. 터무니없는 대북 송금이 말이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출발이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 네. 시절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변호사비 20억 대납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2억 수천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비 다 들였는데 어떻게 김성태가 내가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이 내 변호사비를 대납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김성태가 국내에 압송되면 이거 쫙 사라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김성태가 압송되자마자 그 정치 검찰이 이걸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네. 김성태도 귀국하는 순간에는 내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고 했는데 불과 검찰 들어가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건 김성태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 안에 회유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진술 세미나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정일영이라는 분이 그 변호인들도 참여했다면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건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이 저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검찰청도 폐지가 됐고 폐지되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각오를 다집니다마는 정말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가 네. 있으면 공격하고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트집 잡는 보수 언론들이 억지죠. 예, 억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그들은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뭐 오늘은 뭐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뭐 신문사에 있어보고 했습니다만 예. 그 얼토당치 않는 논리를 가지고 해요. 예. 결국은 다주택자 투기업자들 그리고 건설업자들 예. 그 논리에 서가지고 그 알량한 그 방송사들 수익을 위해서 거기에 또 부안해동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네. 장 기자님도 언론이시고 하지만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진정한 언론이라면 그렇게 행동했어도 안 되고 네. 지금 또 저런 공격들이 하나하나 공격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스윙보터층들, 뭐 합리적 보수층들 이미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 제 지역만 가도요. 네. 그 보수 사람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제 얼굴 보면은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 반대한 사람도 딱 그 얘기는 해요. 호칭을 좀 생략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일은 잘하지 저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은 잘하지 이렇게 바꿔주는데 네. 다 인정하잖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그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틈 벌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현명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그럼요. 이유가 사실은 그 해방이 되고 우리가 분단 사회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80년을 살아오면서 극단적 분열로 지금 나눠져 있고 뭐 심지어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런 세력들이 그럼요. 결국에는 그 우리 사회를 뭡니까 후진적으로 후퇴시키는 뭐 이런 그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요즘은 안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미국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그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윤석열 네. 구출해 준다면서요. 트황이 윤카를 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끊임없이 저는 갈등 구조를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 내내 그럴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는 우리 장 기자님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저는 그 자들의 대다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그 경제적 이득 다른 걸 줄 테니까 입장 바꿔봐. 180도 바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뭐 아무 신념이 없다는 거죠. 네. 뭐 몇 명 있잖아요. 딱 이름 떠오른 사람들.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네. 절대 속지도 말고 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는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절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좀 실렸던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우리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 좀 여쭤볼게요. 김남준, 송영길 지금 보니까 인천 계양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두 분이 모두 그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네. 머리 아픈 정청래 이렇게 왜 뽑혔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새 머리가 많이 아프십니까? 머리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네.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 예.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도 어제 같이 송영길 네. 전 대표도 하셨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3일에 송 대표님은 지난 3일에 3일이면 오늘인데? 오늘
2월 3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카리스 호텔에서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어제는 제가 이제 김남준 우리 전 청와대 대변인 예. 출판기념회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짧게 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김남준 대변인 제 개인적으로 저보다 조금 나이는 어립니다만 되게 좋아하고 예. 정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지난 대선 때 22년 3구 대선 때 그 전에 그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경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그해 대선은 정말 힘들게 치렀습니다. 네. 이번 6.3 지난해 대선보다 훨씬 10배 100배 힘들게 치렀는데 저랑 같이 공보단에 소속돼 가지고 그 우리 대통령님 우리 후보님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 가지고 최전선에서 같이 싸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모셨던 네. 김남준 대변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가 힘이 된다면 네. 뭐 정말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출판기념회 갔다 오면서 정말 뿌듯했고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예. 그렇게 정말 대통령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왔거든요. 이제는 저는 개항을 해서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능력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송영길 대표는 오늘 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예.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은 어제 어제 경인여대에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했고 그 현역 의원이 약 20명 정도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예, 참석을 하셨다. 다들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얼마나 정말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예. 그리고 정말 대통령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냐면 우리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 때 상대동이었나요? 성남에 가서 네네네.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펑펑 우셨을 때 맞아요. 그 저하고 김남준은 그 현장에는 못 가고 당사에서 네. 언론 대응하고 아, 하다가 그 영상을 보면서 둘이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잘 되기를 진짜 응원합니다. 제가. 그 정청래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복당 이후에 한 번 만나셨습니까? 따로? 뭐 조만간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 예. 아. 복당했으니까요. 예, 복당했으니까 네. 뭐 일종의 환영회 같은 것도 하셔야겠네요. 아무튼간에 뭐 보시지 않겠습니까? 보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네. 그 인천시장 후보가 유력해지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이제 뭐 그 지역구가 송영길 대표 인천시장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전망이 있던데. 이제 인천 제가 알기로 연수갑이죠? 예. 예, 지금 저희가 광역 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1호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발표가 됐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언론 지상이나 예. 통해서 볼 때는 뭐 다른 분들이 뭐 출마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워낙에 우리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 예. 지지율도 높고 워낙에 저도 가깝지만은 훌륭하시잖아요. 네. 능력과 인성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 하고 조만간.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저희 당에 또 그 공천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보궐 관련된 전략 공관위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음. 잘 논의돼서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관측이 있지만 전혀 지금까지는 뭐 전행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언론이 이런 보도 많이 하는데요. 9시지만 요거 하나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아, 오늘 제가 한민수 의원님, 한민수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보내주신 거에는 예. 전혀 여기와 관련 없는 질문이 99%예요. 아이, 기자가 아침에 취재해서 또 아이, 보고 괜찮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네. 예. 449호 찐명 6인방. 예. 그건 또 뭡니까? 국회의원회 간의 정청래 대표 예, 예. 방 호수가 449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친명이 찐청 6인방이다. 김영환, 박수현, 문정복, 이모경, 조승래, 한민수. 가나다 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얼마 전에 저는 서거하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절실하게 해라. 그게 삼실입니다. 정치인의 덕목이고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일해라.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1기부터 2기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까지 3년을 제가 만 3년을 정말 당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셔고 일했고 저는 지금은 당 대표 비서실장 아닙니까? 제에게 주어진 역할을 뚜벅뚜벅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문현답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요거만 예.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집회가 매일 열리는데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 중입니까? 개별 의원님 아, 사이에서 예. 탄핵안 발의를 뭐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들었고요. 또 일부 의원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모임 사원에서도 네.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네. 불신의 아이콘이 됐고 지워져야 될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거야말로 여러 가지 정무적 뭐 이런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어떻게 뭐 탄핵안을 집권 여당이 낼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뭐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저 대표 비서실장님이시니까요. 다음에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 취재 편의점에서 인터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한 뭐, 번도 못했어요 저희가. 안 되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